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중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평가받았던 2008년 파리올림픽과는 달리 14년 후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은 미국을 포함한 상당수 미국 동맹국들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말 그대로 엉망진창의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중국은 수많은 외국인 감독과 코치를 영입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금메달을 따보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는데 유독 눈에 띄는 외국인 코치 2명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중국이 기어코 동계올림픽을 개막했습니다.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보이콧 때문에 외교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는 했으나 중국은 결국 오늘 개막식을 공개했습니다. 사실 이번 올림픽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 상당히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을 위협하는 G2까지 성장해 수많은 국가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정작 자국의 수도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는 수많은 국가가 보이콧에 동참했기 때문이죠. 개막식에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폴란드, 아르헨티나 등 총 21개 국가의 정상이 참여했는데 이 중 민주주의 국가는 단 8곳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지난 12월 6일 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하지만 정부 사절단은 파견하지 않겠다며 최초로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로 영국, 캐나다, 호주가 동참했고 이후 리투아니아, 벨기에, 덴마크, 에스토니아 등도 이에 동참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사실상 반쪽짜리 축제가 됐는데요. 그럼에도 올림픽은 개최되었고 중국은 이번 올림픽을 통해 중국의 위상을 세계 만방에 알리려고 잔뜩 벼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올림픽에서 위상을 알리는 것은 금메달을 따는 것인 만큼 금메달을 따내기 위해 상당한 준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쇼트트랙 분야에서 어떻게 해서든 한국을 잡겠다고 한국인 코치를 2명이나 영입했죠. 사실 하계올림픽의 양궁과 동계올림픽의 쇼트트랙은 한국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것이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엄살이 나올 정도로 한국의 넘사벽인 종목입니다. 특히 쇼트트랙의 경우 1992년 알베르빌 대회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후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금메달 24개, 은메달 13개, 동메달 11개를 따냈을 만큼 세계 최강으로 군림해왔습니다. 사실 한국은 처음부터 쇼트트랙을 잘했던 것은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탄생한 종목이니까요. 1976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쇼트트랙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린 후 한국은 1983년 도쿄 세계 선수권부터 선수를 출전시켰습니다. 그러다 1988년 캘거리 올림픽에서 시범 종목으로 채택된 후 한국은 쇼트트랙을 전략 종목으로 선정하고는 금메달 프로젝트를 가동했죠. 쇼트트랙은 스피드 스케이팅에 비해 짧은 코스를 돌기 때문에 쇼트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짧은 코스를 빠르게 돌며 순위 경쟁을 벌이기 때문에 유연성과 순발력이 필요한데 서양 선수들에 비해 체격이 작은 아시아 선수들에게 더 유리하죠. 한국 쇼트트랙의 선구자로 불리는 김기훈 선수는 1992년 알베르빌 올림픽에 출전해 1000m, 5000m 계주에서 우승하면서 44년 만에 처음으로 동계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김기훈 선수 이후 한국은 쇼트트랙 세계 정상을 지키기 위한 연구에 몰두해 호리병주법, 외다리주법, 개구리 장갑 등 다양한 기술을 탄생시켰는데 이러한 기술을 흡수한 한국 대표팀은 세계 무대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무대를 장악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을 불러왔습니다. 자신들의 전략을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견고한 벽을 쌓고 파벌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파벌로 인해 한국에서는 외국으로 기화하는 선수가 생겨났습니다. 바로 러시아로 기화한 빅토르 안, 한국명 안현수입니다. 한때 쇼트트랙 황제로 불리며 쇼트트랙계를 주름잡았던 안현수 선수는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3관왕에 오르며 그의 시대를 열었지만 국내 빙상계 파벌 논란으로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출전이 좌절됐습니다. 여기에 당시 소속팀 성남시청이 재정 악화로 해체되면서 선수가 전성기에 이르렀음에도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생겼죠. 이때 2014년 소치 올림픽을 준비하던 러시아가 그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손을 내밀었고 한국은 전성기에 다다른 쇼트트랙 황제를 러시아에 내주게 됐고 결국 2014년 소치 올림픽 러시아 대표로 출전해 금메달 3개를 따내면서 자신의 조국에 비수를 꽂았죠. 사실 안현수 선수를 두고 매국론이 나라를 배신했다느니 말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는 기화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전성기를 맞이한 선수가 경기를 뛰고 싶어도 파벌 등으로 뛸 수 없게 되었고 기화 전날에도 코치 앞에서 가지 않을 수 있다면 가고 싶지 않다고 펑펑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그렇게 빅토르 안으로 살던 그가 최근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은 불과 며칠 전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과 함께였습니다.
최근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동계올림픽에서 한국팀을 누르고 금메달을 따내기 위해 대대적으로 개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빅토르안을 기술 코치로 영입함과 동시에 평창올림픽에서 한국 대표팀을 지휘했던 김선태 감독까지 선임함으로써 전 종목 석권을 노리고 있죠. 그리고 극도의 정보 노출을 경계하고 있는데 개막식을 코앞에 두고서야 훈련을 공개했습니다. 중국은 원래 2일 오전까지 총 5차례 공개훈련을 치르기로 되어 있었으나 4차례나 훈련 모습을 공개하지 않다가 1일 오후에야 잠시 얼굴을 비추고 훈련을 공개했는데 그조차도 전력을 평가할 수 없을 만큼 가벼운 수준이었죠. 또한 전력 파악 차원에서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김선태 감독과 빅토르안은 인터뷰도 피했습니다. 아마 많은 한국인들은 이번 올림픽에서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으로 스카우트한 김선태 전 감독과 빅토르안이 한국을 위해 중국팀에서 최악의 성적을 내주기를 기대하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바람은 댓글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일부 네티즌들은 김선태 감독이 중국 대표팀에 파견된 엑스맨이기를 바란다거나 빅토르안이 중국의 빅엿을 선사했으면 좋겠다, 또는 저 2명의 코치가 한국인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보통 인간은 자신보다 뛰어나거나 우수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보면 그를 롤모델로 삼거나 질투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의 사고방식입니다. 그 사람이 부럽다고 해서 또는 그 사람이 갖고 싶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 거라고 주장하지는 않으며, 혹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것은 도둑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행태를 보면 이러한 정상인의 사고방식과는 많이 다른 듯합니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역사든 문화든 가리지 않고 좋아 보이는 것들은 죄다 중국 거라고 주장하니까요. 최근 중국이 가장 집요하게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것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김치와 한복인데요. 중국의 본격적인 김치 공정의 시작은 2021년 1월을 기점으로 봅니다. 이미 그 이전부터 집요하게 진행되기는 했으나 리지치라는 중국 유명 유튜버가 올린 김치 만드는 영상이 기폭제가 되었죠. 14분짜리 영상에서 그녀는 직접 재배한 무와 배추를 이용해 소금에 절이고 고춧가루 양념을 버무려 김치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중국 전통요리, 중국 음식이라는 해시태그를 달면서 논란이 시작됐죠. 이후 이 영상이 논란이 되자 중국 네티즌들이 본격적으로 이 영상을 띄우기 시작했고, 중국 관영 매체가 다뤄졌고, 중국 공산당이 앞장서 한국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법률위원회는 유튜버 리지치가 김치를 담근 영상 때문에 한국인들의 집중 비난을 받고 있다, 김치를 처음 만든 중국이 한국인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이 위원회는 중국의 공안과 무장경찰, 검찰과 법원을 총괄 감독하는 중앙기관이라는 점에서 볼 때 중국 공산당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한복 역시 중국의 내꺼 주장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드라마에서 한복, 갓, 망건 등을 착용한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뒤이어 한복은 중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애초 명나라의 의복이 한국에 전해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죠. 특히 넷플릭스에서 대단한 흥행을 기록한 킹덤에 한복이 등장한 이후로 이러한 주장은 노골화됐고, 공산당까지 나서서 한복을 한푸라고 부르며 중국 전통 의상임을 주장했는데요. 최근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도 이러한 억지는 계속됐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은 올림픽 유치 기념 홍보 영상 얼음과 눈이 춤춘다를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중국 국민 가수와 역대 메달리스트들이 등장하는데, 그 뒤로 한복을 입은 무용수들이 등장해 춤을 춥니다. 한복 입은 무용수들 가운데에서는 상모 돌리기가 한창이죠. 시진핑이 참가하는 열병식에도 한복은 빠지지 않고 등장함으로써 이 모든 게 마치 중국의 고유 문화인 듯 보이게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정작 이러한 중국의 노골적인 한국 문화 훔치기에 대해 대응하기에 개인이 나선다는 것은 계란으로 벽치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국의 만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이 있어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라카이 코리아라는 기업입니다. 지난 1월 24일 라카이 코리아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한복, 김치, 태권도, 상모 돌리기, 절대 왜곡해서는 안 될 한국 고유의 문화입니다 라는 영상이 업로드됐습니다. 이 영상은 참 교묘했습니다. 중국이 지난 7월 1일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대규모 자축 행사를 벌일 때 조선족은 한복을 차려입은 여자아이를 등장시켜 공산당 창당을 축하했는데요. 이 영상에 등장한 이들은 나와 나의 조국, 잠시도 떨어질 수 없다는 애국심 짙은 가사의 노래를 불렀는데, 태권도, 풍물놀이를 소개하는 장면과 한글을 쓰고 한복을 입고 오성홍기를 흔드는 어이없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라카이 코리아는 이를 정면으로 저격하며 한복이 나올 때는 한복은 한국 전통의 것입니다를 외쳤고, 김치가 나올 때는 김치는 한국 전통의 것입니다를 썼고, 태권도가 나올 때는 태권도는 한국 전통의 것입니다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말미에는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숫자의 기록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다라고 썼습니다. 아무리 중국이 우긴다 하더라도 한국의 역사는 한국 고유의 것임을 강조한 것이죠.
사실 라카이 코리아가 그동안 해온 발자취를 돌아보면 상당히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중국의 만행에 적극 대응해왔습니다. 한복 공정이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에 한복은 한국 전통 의상이다를 외쳤고, 중국이 김치, 태권도 등으로 새로운 공정을 시도할 때는 역으로 허거와 마라탕은 우리 조상이 즐기던 한국 전통의 음식이라고 주장해 중국인들을 당황시켰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공산당 100주년 기념 영상에 등장하는 한복에 김치에 태권도에 전부 한국 전통의 것임을 강조해 중국의 무모함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중국이 전략적으로 준비 중인 동계올림픽을 코앞에 두고 상당히 난감해질 수밖에 없었죠. 작년 도쿄올림픽 때는 일본의 영토 개념을 다시 깨우치고자 독도 티셔츠를 제작해 전 세계인들이 QR코드를 통해 모든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가 강조하는 것처럼 역사는 단지 지나간 시간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 숨쉬는 생물입니다. 우리가 이 살아있는 생물을 어떻게 다루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고요 속의 외침이 될 것이냐, 세상을 뒤흔드는 역사가 될 것이냐가 결정될 겁니다. 최근 라카이 코리아는 전혀 새로운 유형의 달력을 하나 출시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는 슬로건 아래 제작된 이 달력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월별로 살펴볼 수 있도록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해 과거의 오늘을 돌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달력의 뒷면에는 나라를 빛낸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았죠. 가령 초콜릿을 주는 날로 알고 있는 발렌타인데이 2월 14일은 이토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지키는 수호자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날들과 그 스토리를 함께 적어 의미 있는 페이지로 구성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닌 달력을 보며 역사를 이야기해주는 색다른 교재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드디어 동계올림픽이 개막했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TV에서는 수많은 선수들의 기쁨의 눈물과 아쉬움의 눈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수많은 한국 선수들의 눈물을 보며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나라를 빼앗긴 대한민국은 너무나 불행한 시기를 보내고 그 아픔을 이겨내고 지금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는 나라를 빼앗길 일은 없겠지만 자칫 우리를 구성하는 문화와 역사가 통째로 빼앗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더 똘똘 뭉치는 단합심으로 우리의 뿌리는 우리가 지키는 현명함이 발휘되어야 할 때가 아닐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